안녕하세요. 치코 강남입니다. 오늘은 HLB 바이오스텍과 한국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인데요. 일단은 계속 제가 한 세 번째, 네 번째 영상에 올렸듯이 HLB 바이오스텍 이래서 한번 저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. HLB 바이오스텍은 현재 한 달 동안 개인이 85만 주, 외국인이 19만 주, 기관은 28만 주. 거의 이 주식은 거의 기타 법인이 계속 팔고 있고요. 1년 전부터 돌아보면 기타 법인이 거의 400만 주 이상 계속 팔았고 개인과 기관이 사들여있는 주식이거든요. 물론 이 주식도 요즘에 외국인이 팔고 있지만 어쨌든 한 달간 수급을 봤을 때는 85만, 19만, 28만 이 개인 외국인 기관 순서대로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많은 물량은 아니고 요즘 평균적으로 한 6,000주, 5,000주 정도 계속 조금씩 매집하고 있네요. 오늘은 2,845주를 매집을 했고요. 2,840주라. 그러면 오늘의 평균 가격 4,070원이니까 한 8,500만 원 정도, 8,500, 600 되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은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. 현재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일단 수급은 이렇고요.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을 판단하기에는 이 수급과 거래량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, 일단 이 종목이 그 HL 바이오스텝 대표가 기존에 이제 창업주 대표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물러나시고 2대 주주가 되고 HLB가 인수하면서 1대 주주가 되었잖아요. 근데 이 사업이 그 돈이 잘 되는 펫사업을 매각을 하고 다시 이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M&A를 한다. M&A를 앞으로 하겠다. 네, 그런 내용을 밝혔었고, 여기 보시다시피 당장 매출이 나지 않는 기업을 보고 뭐 비즈만 보고 인수하지는 않겠다며 한마디로 너무 잡주 같은 걸 하지 않겠다 이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. 그 다음에 노토스 가고 이름이 노토스인데 노토스 혹시 가보셨나요? 저는 일 때문에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라 노토스를 인천 송도에 있는 데를 가봤었거든요. 자, 공장이 아주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. 겉으로 보기에도 좋고요. 예, 뭐 거래처가 셀트리온,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송도는 종종 가거든요. 네, 일 때문에 갔는데 하여튼 여기 밝힌 대로 HL바이오스텝이 시아로 사업과 시너지를 해서를 찾아 상반기 중 M&A를 할 거다. 상반기면 6월까지인데 지금 얼마 안 남았죠. 지금 5월 초니까 5월, 6월 약 두 달 이내 할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주식 아시다시피 그 전환사채가 3,794원이잖아요. 약 3,8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. 3,794원이니까 반올매에서 3,800원. 3,800원이면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죠, 흐름이? 주가를 한번 차트를 봐볼까요? 이 주가만 보게 되면 이 주식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렇지 않나요? 이 주가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. 이거를 알기라는 쉽지 않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 주가를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있는데 주가가 어려운 이유가 호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장난 아닙니다.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한번 봐볼까요? 프로그램이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자 다시 한번 볼게요.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프로그램이 지금 4,582주를 매도하게 되었는데 아침에만 오전에만 했을 때도 13만 주 거의 외국인이 굉장히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엄청나게 매수를 했었습니다. 굉장히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오전 11시? 12시? 그때부터 이제 반대로 이제 매도로 걸어놔가지고 많이 팔았던 종목이 있고요. 그래서 바뀌었고 그렇게 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종목이고 이거를 이제 3분모 5분모로 보게 된다면 한번 봐볼까요? 조금만 오르면은 매도가 나오고 조금만 오르면 매도가 나오고 조금만 오르면 매도가 어김없이 나옵니다. 하지만 4천 뭐 50원, 70원 이 정도에서 50원, 70원
거의 뭐 0.2%, 3%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, 이 종목은 계속 그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.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58만 주 사고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사고 있는데 개인이 많이 샀죠. 4월 18일 어땠을까요? 4월 18일 다음 날이 급등을 좀 했었죠. 4월 18일 급등을 했나요? 네, 5천 얼마 갔다가 4,890원에 마감했고 그 다음날도 올랐었죠. 그때도 4월 17일도 58만 주를 매수를 했었잖아요. 외국인 팔고 있고.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이 기관만 사야지 뭐 올라간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. 뭐 대체적으로 지가 잘 나갔다 에코프로도 개인이 대다수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도했었는데 많이 올라갔었잖아요. 어쨌든 그것처럼 수급이라는 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흐름이 변동하냐 어떻게 하냐 그 해석이 중요한 거지, 개인이 샀냐 외국인이 샀냐 기관이 샀냐에 따라 그 부분은 어떨 때 맞고 어떨 때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딱 원칙이라 하긴 애매하고 좀 변동성 있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. 한마디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기 제약바이오가 다 좋았죠. 오늘 어땠죠? 셀트로 헬스케어도 한 5% 정도 장중 갔었고, 그 다음에 뭐 SK 바이오리스 13% 15% 올랐었고요. 그 다음에 한국판마도 올랐었고요. 일단은 HL 바이오스텝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흐름이라면 이거는 사실 이 호가창을 봐야 돼요. 이 호가창에서 보는 흐름을 봤을 때는 더 빠진다 안 빠진다,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 생각하잖아요. 업이냐 다운이냐 아니면 옆으로 기느냐.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S, No, Waiting 세 가지 중에 한다면, 물론 이 종목 굉장히 어렵습니다. 너무너무 어려운 종목이고 그래서 답도 어렵겠지만 굳이 뭐 한다고 하면은 저는 업을 보겠습니다. 왜냐면 이런 종목을 봤을 때 제가 주식을 잘 못했을 때 한 4년 전이 떠올라요. 그때 2,000원 하던 종목이 800원까지 빠지고 그 종목이 다시 6,000원 갔던 거를 몇 개월 사이에 봤거든요. 물론 빠질 때는 한 6개월, 7개월 동안 계속 빠졌었습니다. 물론 그때 시장도 안 좋았죠. 그때는 안 좋았을 때였는데 그 종목도 전환사치를 많이 발행했던 종목이었어요. 약간 유사하죠. 유사합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이 종목은 지금 많이 팔아야 된다, 손절한다 이런 시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. 보다 보면 힘들기 때문에. 네, 그럴수록 주식은 너무 힘들면 계속 몰입할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너무 몰입할수록 힘들면 더 힘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살짝 빠져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객관적인 합리화를 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산책도 좀 하고 머리를 식혀줘야 합니다.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도 왔다 갔다 해요, 기분이. 하지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급을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외국인 기관, 개인 스타법인만 빼고 계속 사들이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,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실적도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. 그때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. 뭐 실적도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HLB라는 회사는 진짜 이 종목이 오를 때 내릴 때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런데 지금 관점에서는 금리 인상 기간이었고 지금 앞으로는 금리 인하가 나오겠죠. 지금 이제 어제도 연준이 발표했죠. 0.25% 인상했다고. 하지만 그거는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. 시장에서 예측했던 대로 0.25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. 그런 점에서는 제약바이오는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. 그런 점 바라보고 있고요. 그래서 이 종목을 갈 거라 보고 있고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한국파마를 보겠습니다. 한국파마는 오늘은 뭐 외국인만 좀 샀네요. 외국인 샀고 오늘 2.5% 정도 올랐었는데 이 종목이 한번
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. 수급을 한번 볼까요? 한 달 정도 수급을 보면은 아하, 이 종목은 거의 개인이 사고 있고 외국인은 팔고 있고 기관은 아주 일부만 사고 있네요. 아하, 그동안 못 갔던 이유가 어떤 금리 인상의 여파가 사실 지역발과 가장 타격이 있잖아요. 그래서 안 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한 계기는 사실 재무만 봤을 때 그랬어요. 재무만 보고도 느낌이 탁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을 사겠다 생각했거든요. 20년, 21년, 22년 실적 보면 딱 감이 오지 않나요? 저는 이제 재무 봤을 때 재무를 뭐 이제 수백 번, 수천 번 봤을 거 아니에요. 뭐 더 여러 가지 종목을 봤을 때는 저만의 뭐 노하우가 있기는 한데 그걸 동영상에서 다 말하기도 어렵고 그걸 알 수는 어렵죠. 근데 봤을 때는 이 종목은 가겠다 싶었습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자리는 매수해야 할 자리죠. 한번 봐볼게요. 지금은 매수해야 할 자리입니다. 자, 볼게요. 쌍고점을 찍고 파동상 하나, 둘, 셋, 넷. 제가 보통 엘리어트 파동을 잘 보거든요. 물론 파동도 흐름이 계속 빠질 때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고 다시 고점을 찍고 가게 되는데 이 종목은 거의 19,000원, 2만원이면 보통 저점일 형성이 있고 또한 이 종목이 지금 어쨌든 빠졌던 이유는 작년 7월부터 빠졌잖아요. 작년 7월이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. 작년 7월부터 빠진 이유는 물론 바닥에서 거의 뭐 한 50%, 한 70% 정도 올랐기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 그때부터 또 시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. 보통 10월까지 빠졌었고 그때부터 저점을 이루고 지금 단기적으로 형성을 하고 있고 박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박스보다 약간 더 아래인 단가죠.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한국파마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대략 알아야 되잖아요. 약간 좀 한번 읽어보세요. 뭐 뉴스 보면 네이버 치면 다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회사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만 발표하면 제가 볼 때 급등할 것 같고요. 또 공시를 한번 다시 다 찾아봐야 되는데 영상에 올리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. 보통 이런 재무의 이런 흐름들은 보통 가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통 저는 호가를 보고 만약 이게 가겠다 안 가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데 이 종목을 한 5일 동안 지켜봤다가 이 종목은 가겠다 싶은 판단이 있어가지고 이걸 매수를 했고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도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면은 뭐 3만원, 35,000원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고요. 물론 35,000원 되면은 33,000원 정도 되면은 저항대가 되겠네요. 그때는 물리산이 많기 때문에 3만원만 넘어가면은 아마 물량이 좀 쏟아 나와서 올라갈 그 힘이 좀 줄어들 겁니다. 그렇지만 다시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조정을 받고 다시 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간단하게 또 제가 요즘 관심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. 동지스테메킴입니다. 이 종목은 반도체 또는 뭐 2차전지 NCT, CNT 종목을 관련하는 종목 회사고요. 그 다음에 대표가 아버님 사업을 물려받아서 지금 가족 경영을 하고 있죠. 그리고 MIT 출신이고요. 아주 똑똑하신 그런 분입니다. 이 종목인 과거에 동지세미캠은 과거에 국산화 관련으로 일본 수출 규제를 당했을 때 국산화 관련으로 동지세미캠이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거의 뭐 100% 이상 올랐던 종목이거든요. 근데 현재로서는 잘 못 가고 있습니다. 공매도 때문에도 못 가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발표할 때 안 좋게 발표를 하죠. 네, 사실 증권사하고 동지세미캠하고 회사하고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어쨌거나 이 종목이 반도체 회사이기도 하고 2차전지 뭐 CNT 종목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동안 반도체 이슈 관련주였거든요.
근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도체주가 어땠죠? 반도체의 어떤 뉴스가 나왔었죠. 반도체 어젠가요?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. 반도체 어떤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요. 여기 있네요. 1분기 웨이퍼 출하량 감소.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약간 뉴스상 수요가 감소했다. 네. 수요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어떤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이 오늘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. 한번 볼까요? 반도체. 알겠네요. 반도체가 그동안 작았던 종목이 사실 한미반도체거든요. 근데 한미반도체도 6.4%나 빠졌어요. 근데 이제 동지세금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고, 일단 수급상 많이 버텨주고 있고, 그 다음에 효과를 봤을 때 결국은 0.68로 끝난 거 봤을 때는 이런 흐름에서는 지금 봤을 때는 현재로서 나쁘지 않은 겁니다. 지금 이 29,000원 정도를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리고 거래량도 오늘 더 늘어났죠. 이런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. 나쁘진 않고 다만 급등과 급락이 없기 때문에 좀 심심하죠. 하지만 이 종목은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.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여파였던 수요 감소가 아니라 수요가 늘면 34,000원, 35,000원 뭐 거기까지는 가겠죠. 일단은 네. 거기까지만 가더라도 한 25% 가는 겁니다. 지금부터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기술력도 있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2차 전지로서 어떤 모멘텀으로서 이 종목은 전혀 가지를 못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잘 가다가 다 많이 떨어지고 있죠. 급등이 심하죠.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전 뒤늦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. 네,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매수를 했고요. 그래서 지인들 이거 방송을 듣고 있겠지만 동진이나 한국파마나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카톡으로만 보내드려서 고민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을 텐데 답답할 텐데 물론 내가 카톡에다가 많이 남기긴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요. 이 영상은 일단 가장 듣길 바라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. 그분들과 또한 제가 이렇게 남김으로써 증거가 됨으로써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빼도 먹지 못하는 증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. 예, 제 자신한테도 당당하게 이함이고요. 아무튼 그래서 이 종목은 하여튼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. 이런 종목을 저는 이런 패턴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HLB 바이오스텍과 한국파마, 동지세미캠 이 세 가지 종목을 리뷰를 했고요. 그 외에도 뭐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머릿속 들어오진 않고요.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세 가지 종목은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 상방으로 보고 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동안 듣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